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나만 몰랐던 달라진 학습 환경입니다. 진짜 저만 몰랐나 봐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몰라서 삽질을 하고 있다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부덕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전의 학습 환경과 지금의 학습 환경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늦어도 초등학교, 그 이전에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라는 걸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제 안 해도 돼.는 그때가 시작이었고요. 대학교 졸업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는 더 빡세게 했고요. 지금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스멀스멀 달라지고 현재는 완전히 달라져서 난 왜 이걸 이제야 눈치를 챘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공부가 대부분이었어요. 뭐 우리도 이제 공부는 학생의 의무 이런 표현과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거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학생 때 공부를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목표는 시험 통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였어요. 좋은 점수를 받아야 게임기도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고개를 들고 다니고 스스로 뿌듯하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시험을 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니까 공부를 했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절대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범위도 존재하고 자료도 제한되어 있는 아주 편한 환경이에요. 자,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대학교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고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만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책만 보면 되죠. 자습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문제지 이런 것만 좀 풀어보면 되는 너무나 편하네요. 내가 한 공부가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난 이제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를 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편안한 환경이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때 공부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고 수험생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목표가 저거고 범위도 존재하고 자료도 제한되어 있다. 근데 왜 공부해요? 이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공부하나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요. 이런 대답이 돌아올까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것들을 어디에 써먹을지 이유를 찾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죠. 선생님, 수학은 왜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한문은 왜 공부해야 되나요? 미술은 왜 공부해야 되나요?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한다로 답을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각각의 과목들을 배우는 이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들었나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어디에 써먹을지 이유를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결국 답을 제대로 찾진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유를 못 찾으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해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보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되는 건지, 즉 논리적인지, 앞에 있는 수식과 뒤에 있는 수식이 같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건지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이유를 말해줄 것 같아요. 뭐 더하기 빼기 미적분 못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잘 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살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면요 하고 이유는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유를 못 찾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학습을 하는데 이유부터 되게 많이 찾으려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의 학습 환경, 즉 대학교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밤에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어머니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좀 환경이 달라졌어요. 문제만 발생합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혹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냥 문제만 발생해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알려주지 않아요. 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전 뭘 봐야 되죠? 부터 제가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해야 해결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부터 너무나 힘들어요. 물어보죠. 오픈 카톡방에도 물어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경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뭘 보면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문제, 선생님이 한번 꼬아서 문제를 내면 풀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가 딱 적당했는데 지금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서적이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최신 기술이 나옵니다. 와, 이거 원리부터 최신 기술까지 이거 얼마나 깊게 얼마나 최신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려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계속 합니다. 더 문제는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평가해 주질 않습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나는 좀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좀 마스터가 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 정도면 충분하죠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너무 답답합니다. 더 깊게 파야 되는 건지 이 정도면 충분한지. 하지만 이유는 확실해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공부가 즐거워서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살아남고 싶어서 내가 지금 돈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로운 것들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 컨퍼런스 영상들을 모아보면은 365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한 개씩 1일 1영상을 해도 다 보기 전에 다음 해가 돌아와서 영원히 하루에 한 개씩 봐서는 다 볼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되죠. 하루에 2개씩 보면 되죠. 네, 그만큼의 나의 삶에 무언가 사라지겠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왜 공부를 한다고 했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공부해야 할 것들만 공부합시다. 이거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닌가? 이 정도면은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요 기준이죠. 내가 생존할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배우기 위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들은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하다가 타고 가서 공부를 되게 풀뿌리 알감자 캐내듯이 줄줄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해야 할 것만 같지만 자르는 기준이 생긴 거죠. 이거를 내가 배웠을 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 아닌가? 아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다음에 언젠가 또 필요로 할 때 내가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 때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맥락이 맞는지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위의 것들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배웁니다. 적당히 공부를 하다가 끊고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고 안 되는구만. 더 깊게 알아야겠구만. 돌아와서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전에 학습한 것들에 엮을 줄 알아야 했어요. 그냥 지식을 잘라서 했더니 이게 다 날아가고 어떤 지식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 내가 이 공부한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엮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잘 까먹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인지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엮어 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글을 쓴다거나 혹은 너무 귀찮으면은 메모를 해놓다 하거나 나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로 돌아왔다면 이것부터 봐라.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남겨놓거나 요즘에는 글 쓰기도 너무 귀찮아서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뭐 매체, 미디어, 방법 이런 것들에는 제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이것이 다시 필요해서 돌아왔을 때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스멀스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여전히 습관처럼 새로운 걸 배울 때 책을 사가지고 펼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 책을 펼쳐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 책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지식들을 확인하고 그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인지 보고 맞다면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해결이 조금 됐나? 가져가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더 공부하고 다른 키워드 공부하고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됐네. 나는 잘 공부했네. 잘 저장을 해놓고 붙여놓고 다음번에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문제를 향해 가는 거죠. 이렇듯 학습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관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학습에 쓴다거나 학습을 했는데도 잘 효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저처럼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